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 노년 빈곤이 최고다 하는 네, 이 노인 일자리 사업 혈세 낭비입니까? 아니면 노후 소득 지원 제도입니까? 지금 20년이 흐른 지금도 일자리 환경과 조건은 변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 네. 시장령을 없앤다, 줄인다는 건 전 찬성을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들과 연결되는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매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회장님, 그리고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김정호 회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노인 일자리 사업 굉장히 큰 이슈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인들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잘 모르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과연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근로자이냐 아니면 단순한 복지 수혜자이냐, 이른바 근로자성의 문제입니다. 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을 운영하시고 또 전국 수행기관의 대표이신 김정호 회장님께서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가 문제인 거죠? 예, 공익형 어르신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장형 어르신들을 이제 일정 부분 하다 보니까 근로시간이 많아진 거죠. 네. 근로시간이 또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공익형처럼 단순하게 20시간만 일해가 30시간만 일해가지고는 소득 창출이 어려웠기 때문에 또 한 사업단에 많아야 6, 7명, 카페도 7, 8명, 택배도 한 20명 내외 이런 분들 일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한 거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나가야 되는 또 제도고, 어쨌든 이 시장형 어르신들을 근로자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이 고용법상 이런 거죠. 지금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법적 근거는 노인기준법과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고용노동부 쪽으로 가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돼버립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복지냐 고용이냐. 근데 이런 또 예. 거기서는 한 발 더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 근로자성 어르신을 300명 이상 보유한 기관, 근데 300명이 많은 숫자지만 시니어클럽으로 가면 한 기관당 약 1,800에서 2,000명의 어르신들을 일자리를 드리고 있고, 아, 그렇게 많습니까? 예, 시장형 어르신을 뭐 7대 3으로 본다 하더라도 약 4,500명씩을 다 시장형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어르신들이 근로자로 딱 판명나니까 300인 이상이면 근로자를 모시고 있으면 장애인을 또 20% 고용을 해야 됩니다. 장애인 고용 노동 기준법에 장애인 의무 고용. 예, 의무 고용에서 네. 20%를 또 고용을 해야 됩니다. 네. 현장에서 굉장히 어렵죠. 이게 과연 복지냐, 노동이냐. 우리는 그러면 그 노동부로 보내주세요. 노동법 적용받을게 하는 게 나타나는 거죠. 실제로 네. 거기서 일할 장애인 20명 찾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다행이라 그랬는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노인들이 보면 장애인 복지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 네네. 예. 아무래도 청력이 약하시고, 네네. 네네. 근데 이런 분들을 긁어 모으니까 20%가 된 기관은 통과. 네. 그리고 이 20%를 많은 고용했다 그러면 또 장애인 고용을 장려금? 잘했다고 장려금을 받아요. 근데 그걸 충족을 못 시킨 데는 운영 법인이 과징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시니어 클럽을 하나 잘 못 운영했다가는 법인이 과징금을 받아야 되는, 아유 안 하고 말지 뭐 이런 소리 나올 정도로 네. 이런 근로자성 문제가 지금 상당히 한 2, 3년, 최근 2, 3년 안에 강하게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해 달라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처 간에 문제가 있는 건지 네.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네. 좀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이 결정이 안 되고 있고, 그냥 현장에서 이러면 뭐 해결하라는 식의 어떤 좀 과하게 표현하면 현장에 맡겨놔 버리는 네. 지금 그런 형태가 돼가고 있죠. 자, 현장의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좀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주명용 회장님, 결국은 이 문제는 복지냐 고용이냐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한국 사회는 복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지부가 주관을 하게 된 거고, 그런데 문제는 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한 해
7, 8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매년 노년 세대 편입이 되는데 2025년 앞으로 5년 뒤에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되고 노인 인구가 이제 1,000만이 된다. 그럼 이분들을 다 정부 재정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진행할 것이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고용노동부로 이관해서 정말 일자리다운 일자리로 만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느 부처가 네. 이 담당을 해야 되나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부처 통일을 하는데 고용노동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꾸준히 얘기를 해왔고 정책권을 해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언제 이것이 달성될 수 있느냐? 소위 정권 초기에 달성될 수 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인수예제들이 전달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그냥 넘어가야 있고 관습적으로 이 숫자 노름에 젖어서 그냥 발표하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4년 차, 뭐 1년 이제 몇 개월 쪽밖에 안 남았는데요. 이 상태 속에서 소관 부처를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네. 저희는 이렇게 보면서 그럼 다음 정권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현재 정부에서 일하는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머릿속에 박혀야 되는데 결국 이걸 할 수 있는 건 최고 통치권자가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부처 간의 그 이력이라든지 그 다툼이 세기 때문에 안 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는 그 협회는 그런 걸 보면서 저 자신이 늘 고민들하고 늘 이 의원들과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됐느냐를 이제 거듭 올라가면은 2000년 7월 달에 우리 사회가 노령화사에 들어가면서 그 이듬해 노무현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2003년에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된 인구 및 고령화 미래사회 뭐 대책위원회 이런 게 생겼거든요. 그때 구성된 각 부처 의원들이 정부 종합청사 6층에 이제 사무실을 꾸렸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자문기관으로서 들락거리면서 같이 일을 해왔습니다만은 그거를 주관했던 그 부처가 보건복지부이고 또 그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끌고 간 그 직원들이 보건사회 연구원들이었습니다. 보건사회 연구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당시에는 말씀한 대로 그냥 복지 차원에서 소득 보충형으로 가는 이런 걸 해가지고 처음엔 뭐 2만 5천 개인가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게 3만 4천 개로 올라가고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정권 초기에 최고 통치권자가 바꿔야 된다. 아마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은 이렇게 갈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늘 하는 얘기가 언제까지 정부가 최대 고용제 노릇을 할 것이냐. 지금 이 74만 개 내년에 80만 개를 따져보면요. 대기업 20개 합친 것보다 더 많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가 최대 고용주로 가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되 그 부처는 고용노동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예전에 그 관습대로 내려온 것을 바꿔야 된다. 최근에 그 소득주도 성장위원회에서 노무현 정부 3년을 평가하는 그런 그 행사를 가졌습니다. 저와 청년단체를 불러가지고 앞에 나서서 마음대로 얘기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연락 온 그 서기관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대한한테협회 제가 나가면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데 괜찮습니까? 하여튼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라고 하세요. 그날 청와대를 비롯해서 뭐 기획재정부 전부 나왔습니다. 전부 나온 상태에서 둘을 앉혀놓고 청년 대표고 노년 대표 저를 앉혀놓고 마음대로 하라니까 제가 마음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도 제한이 없었어요. 시간도 제한이 없고 어느 정도 메시지가 청와대 측에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들 적고 하더라고요.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강조한 것은 부처 통일이 돼야 된다. 부처 통일이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것을 하는 할 수 있는 최고 부처, 이게 부처를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 아닌가. 대통령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주명용 회장께서는 이 부처를 통합해서
일원화된 정책을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김정우 회장님, 지금 복지부가 주관은 하고 있으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기관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시니어 클럽들이 각 지역에서 나름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금 주명용 회장님께서 지적하신 일원화된 어떤 조직이 아닌가요? 어떤 아쉬움이 또 있으신가요? 수행 기간의 집합체로 보면 네. 뭐 그렇게 갈등은 없죠. 다만 이제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곳이 소위 말해서 일본의 실버 인력 인재센터, 실버 인재센터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벤치마킹한 겁니까?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일본이 일자리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빨리 왔고 네네. 또 어쨌든 그 이름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력개발원의 이게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수탁 기능, 그렇죠. 수탁. 근데 수탁을 받아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이 일들을 위임을 받은 거죠. 위임을 받아서 개발원에서 하지만 결국 또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복지관, 지자체 각자 특성이 맞는 집합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집합체들을 개발원이 관리하고 감독하고 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역부족인데 뭔가 현장 기능에 이걸 분산시키지 않는 한 어느 한 곳에 두고 한 곳에 허브 역할을 그냥 이렇게 내리꽂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이런 걸 좀 두고 그다음에 시도가 결국 예산은 국도비거든요. 국도비 매칭인데 이게 또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시군구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겁니다. 네. 시군구장이 의지를 가지고 이게 아까 뭐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어떤 통합을 해야 되지만 시군구로 내려오면 또 칸막이가 다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4군데 수행기관을 한 군데 다 갖고 있죠. 네. 뭐 우리 제 기관만 해도 노인회가 있고 군포가 있고 지자체가 있고 이게 다 다른 부서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일자리 분산하거나 일자리 평가에 가면 민감하죠. 어디는 잘하고 어디 못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뭔가 원활하게 윤활한 그 분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일단 지방이고요. 개발원은 역할을 좀 더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실버 인재센터는 그냥 취업 알선 기관입니다. 그리고 기업들을 끌고 오고 또 연결해주고 뭐 한 거 그러는데 지금 우리 개발원은 정말 죄송하지만 개발원 관계자 들으면 아마 저 싫어할지도 몰라요. 우리 강익 원장님 다 아실 텐데 이름을 또 호명하네요. 개발원 원장님 보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근데 왜 그러냐면 개발원이 갖고 있는 권한은 너무나 관리 감독이 많은 감독을 갖고 있다. 현장에서는 자꾸 괴리감을 느끼는 거죠. 거리감도 느끼고 우리가 좀 더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간섭, 감독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이 부서 간의 네. 관리 감독 기능으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자, 이 부처 얘기하다가 잠깐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시 이 근로자성의 문제로 돌아가서 김정우 회장님 좀 실사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사례를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시니어클럽 근로자 일단 장애인 고용 의무를 위반해 가지고 과징금을 맞은 시니어클럽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퇴직금이 발생했는데 이 공익형 어르신은 퇴직금이 필요가 없죠. 그냥 11개월 일하면 나지만 시장형은 수익금을 벌어서 어른들 들어야 되는데 이게 나갈 게 많아요. 그렇죠. 각종 보험 문제, 고용보험이나 4대 보험을 일단 다 조건을 맞춰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익을 벌어가지고 가져간다는 것이 어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100만 원 버는데 나눠 가지면 되지 않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게 들어가죠. 그런데 그것도 벅찬데 고용 의무요를 지키지 않아서 과징금을 받는다? 이건 복지부의 법이 아니죠. 고용노동부의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이 속출하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 문제를 지자체에서 해결해 달라. 근데 지자체는 결국 예산이거든요. 이래 되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회복지인들은 왜 자꾸 와서 징징거리냐. 돈 달라. 돈 달라. 현실적인 문제죠. 네. 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다. 자꾸 징징거린다고 그래요. 저는 참 징징거리고 싶지 않은데 저 역시 뭐 좀 위에 좀 만나야 되고 가면 제가 징징거리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돌아서자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네.
자, 이게 뭐 징징거리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가서 또 매달려야 되는 입장이기도 해요. 네. 근데 물론 그게 잘못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면 뭐 몇 번이고 징징거릴 수 있습니다. 다만 징징거리기 전에 뭐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관계자들이 들으면 굉장히 화날 것 같은데 저 웃어도 됩니까? 전국의 사회복지인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지금 이 근로자성 얘기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지적들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어떤 법적인 그 국회에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주명용 회장님.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토의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이 현장의 목소리도 좀 담고 그래서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한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행정부의 이제 순회인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아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 구조가 상당히 이번 정부에 바뀌어졌죠. 네. 4월 선거에서 180명의 거대 여당이 네. 생겼고 네, 네. 이런 속에서 정말 의지만 있다 하면은 이런 법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국회에 돌아가는 구조를 볼 것 같으면은요 청와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면서 쫓아간 게 인천공항이고 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그리고 이튿날인가 사흘째 되는 날인가 일자리 게시판 딱 설치해 놓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다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 그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통계청 숫자만 우리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은 국회에서 법으로 나오면 최고죠. 네. 지금부터 뭐 언제부터는 서서히 이전해서 고용노동부가 사령탑이 된다 또는 기획재정부가 한다. 이 둘 중에 하나 저희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 제가 또 주장하고 싶은 것은 최고 통치권자가 네. 눈치를 줘야 된다 이거죠. 네. 눈치를. 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혀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저희 같은 NGO가 일개 국회의원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할 적에 제가 받아들은 건 뭐냐면 알았습니다예요. 저는 알았습니다가 처음에는 전 죄송한 얘기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거의 반생을 살다 이렇게 왔는데 알았습니다는 말을 상대방이 할 적에 해주는 거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오면서 야 알았대 된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또 이제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국회의원들 만나면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들도 그 당이라는 소속 속에서 일개 하나의 팀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막대한 힘을 국회 내에서는 발휘하지 못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통치권자 의지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자, 지금 고용노동부가 관할하는 시니어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법을 얘기할 수가 있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 고령자 고용법. 이 고령자 고용법이 참 재미있는 법입니다. 이 50세부터 54세까지는 준고령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55세 이상이면 고령자가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0세까지 일하고 정년 퇴직해라. 이제 이 법에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논의를 복지부로 넘겨보면 복지부는 60세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럼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60세를 기준으로 공을 떠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옛다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리 국민들이 인절미도 아니고 이 나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싹둑싹둑 떨어서 서로 떠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자괴감도 들기도 하는데요. 김정호 회장님, 그렇다면 이 근로자성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우리 시니어들이 앞으로 5, 6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편입이 됐을 때 일정 기간이라도 정규직처럼 일할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일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가? 네, 현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지원법에 관한 얘기가 지금 수년 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노인일자리에 관한 지원법을 많이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발의는 많이 됐죠. 지금도 현재까지 3가지의 노인자 지원법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근데 21대 국회에서. 예. 네. 그런데 뭐 전면 개정안, 부분 개정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노동법, 특히 근로자성을 다루는 다른 내용을 넣어놓는 지원법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기준을 바꿔놓고 그 기준에 의거해 가지고 또 수행 기간의 역할, 노일자리 지원 기간이냐 전담 기간이냐, 대한노인회가 빠져 있다가 취업 알선 기간으로 또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교통 정리는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다뤄야 될 근로자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법에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오늘 정기국회 마지막이 되기 전까지 지금 노인일자리 지원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근로자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로 볼 거면 복지로서의 사회 참여 활동으로만 봐줘. 이게 노인 사회 참여 활동이라는 말이 참 애매모호한 거죠. 네. 근로자도 아니고, 근데 근로자로 봐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네. 사회 그런 소리인데 이걸 명확하게 구분 지으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노인 일자리 지원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명의 국회의원이 발의, 또 1명이 대표 발의해주고 동의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뭐 이번에는 거대 여당이 탄생한 만큼 명분만 있다면 이 명분에 한번 저희가 기대해 볼 예정입니다. 네. 자, 이 국회의원님들께서 이 방송도 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명령 회장님께서는 이 고용노동부와 밀접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추진을 하셨고 제안도 하셨고, 자, 이 고용노동부는 지금 지나치게 어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떤 그 뭐랄까요, 힘을 쓰지 못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규제를 좀 하는 그런 영역에서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좀 아쉬움도 듭니다. 이를테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 근로감독을 하고 이런 형식이죠. 자, 이런 경우 봤을 때 시니어들의 일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도 나름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적으로 회장님께서 고용노동부의 이런 점은 좀 아쉽다, 평소 생각하신 게 좀 있으십니까? 일자리 관련이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건의도 했고, 이런 속에서 고용노동부, 지금 말씀하신 고용노동부의 그 소위 정부 대표 부처로서의 그 기능을 볼 적에 일반 근로자 대상이 아니라 노조 상대를 하는 부처 같고, 더 나아가서는 근로기준법이나 따지고 다니는 부처 같은 게 소위 노동부였잖아요. 네. 이게 노동부였는데 이게 한 4-5년 되나요? 고용자가 앞에 붙었단 말이에요. 네. 고용노동부다. 그럼 고용과 노동 거의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따져보면. 네. 영어로 따져보면 거의 같은 얘기거든요. 뭐 좀 단어는 틀리긴 틀리겠다. 의미는 이제 같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부처 내에서의 또 부처 간의 어떤 고용노동부의 영역을 좀 더 확고하게 견고하게 유지하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전체 정권의 분위기 속에서 뭐 위축되거나 커지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놓고 볼 적에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던 것들을 볼 것 같으면은 초기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건의를 했고, 사회적 기업이 시작되고 사회적 기업이 통과되면서 저 자신이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으로서 그게 아마 2년인가 그래요. 그거를 3번인가 4번인가 제가 연임하면서 활동을 해오다가 제 한계를 느껴가지고 제가 못하겠다 해가지고 물러난 적이 있습니다. 7년 동안 활동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1000개 이상 정말 이렇게 배출해냈는데, 제가 사회적 기업에게서 느끼고 있는 그러한 남아있는 그 생각은, 어떻게든지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심사위원들에게 또 공무원들에게 보여가지고 통과되면 거기에서 인건비나 따먹고 2년, 3년 하다가 클로징하는, 폐쇄하는 이런 걸로 가는 것 같고, 때 아니게 청년들에게 무슨 사회적 기업 육성 뭐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정말 제가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지금 없어진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에게는
어떻게 영리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기업을 키울 건가를 생각해야지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사회적 기업을 왜 청년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느냐. 이런 논란이 일어나면서 이제 노동부가 그걸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공헌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는 그 담당 과에서 그 과장이 저희 얘기를 듣고서는 이건 꼭 해내겠습니다 해가지고 소위 그게 선진국에서 펼치고 있는 그 프로보노형 일자리거든요. 네네. 아주 전문직 변호사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공헌을 하는 그런 일자리 형태였는데 근데 재밌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하니까 처음에 할 적에 이게 아무도 안 왔어요. 안 와가지고 신청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이 연락이 왔어요. 아니 대한은퇴자협회에서 이걸 하자고 해서 저희가 했는데 왜 은퇴자협회 하나도 신청 안 합니까? 거꾸로 이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서둘러 가지고 뭐 한 10여 명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부처고 직접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밑에 수행기관이 생겨가지고 이리 가고 있는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 재밌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한 2년인가 3년 후에 사회공헌 일자리가 또 만들어냈어요. 보건복지가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아니 부처 간에 똑같은 재정 일자리를 가지고 이거 뭐 시합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야. 일자리다운 일자리, 소위 그 ILO 국제 노동기구나 UN 국제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서 얘기하는 그 괜찮은 일자리, 소위 decent job, decent job을 만들어내야 된다. 언제까지 정부가 고용조 노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그럼 괜찮은 일자리는 뭐냐? 그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괜찮은 일자리라는 것은 한 세대가 가장주로서 한 가족을 표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으로 끌고 가는 임금이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는 그 노년 일자리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은퇴에 나오는 지금 이제 50년대생 또 이제 60년대생을 바라볼 적에 그럼 얼마 수준이냐 여러 가지 그걸 놓고 볼 적에 한 최저임금 플러스 약간 아까 이제 180만 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180만 원 선이면 전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꿈같이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짜리 이런 거 찾지도 않습니다. 현재의 노년층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노인 일자리 사업, 공무원들을 위한 일자리인가?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이제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 주명룡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괜찮은 일자리,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민간 영역에서 기업들이 시니어들을 좀 채용을 해라. 그럼 뭐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고용 장려금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뭐 정책적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기왕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하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정호 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니어 클럽이라는 준비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활용하면 정말 괜찮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하나 저 개인적으로는 일자리 아이디어맨이시지 않습니까? 과찬이시고요. 실버 택배도 처음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이 시니어 클럽들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괜찮은 일자리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장형 일자리가 아까 제가 3만 일자리가 줄었다 그랬는데 3만 자리가 유형이 변화된 거죠. 시장형 일자리가 공익형으로 많이 유형이 변화된 거 물론 뭐 좀 바꿔 말하면 없어진 건지만 근데 이 시장형 일자리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합니다. 지금 노인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는 카페, 식당, 뭐 공방, 공동 작업장 이런 공간을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카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카페가 우리 지금 뭐 실버 카페만 전국에 지금 2,000개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게 많습니까? 시니어 클럽, 복지관, 노인의 뭐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노인들이 나가서 만든 또 카페도 있고. 네. 자, 이 카페들이 저녁 장사를 안 해요. 5시, 6시면 특히 겨울이면 5시면 해가 저물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 역시 여름에도 5시, 6시면 문을 닫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시간이 많이 가면 갈수록 근로자상의 문제를 떼고 퇴직금의 문제 생기고 수익금의 문제가 생기니까 고육지체계로 문을 닫는 곳이 많은 거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문을 안 열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무 시간을 많이 하면 많을수록 급여는 많이 줘야 되는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우리 시니어 클럽의 예를 들면 시니어 클럽이 갖고 있는 인프라는 식당도 있고 뭐도 있고 많아요. 근데 5시 문을 닫는다. 5시 이후부터 여름에는 24시간 카페도 많잖아요. 네. 저녁 5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청년에게 주자는 겁니다. 네. 노인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청년에게 활용을 해서 네. 청년에게 임대료 안 받겠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노인과 같은 세의 시간대를 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아무래도 청년이 끌고 가게 되겠죠. 그렇겠죠. 센스도 있고 맛있는 것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걸 노인이 운영하는 시간대는 아침 9시부터 낮 시간 동안 운영을 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겁니다. 아니면 네. 아니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창업을 꿈꾸는 경력 단절 여성이나 경력 단절 남성이 1년간 아니면 6개월간 여기서 훈련을 할 수 있잖아요. 좋은 제도. 훈련을 해보고 창업을 한다면 괜찮은 요즘 창업 문 열면 금방 없어지는 시대에 훈련하는 코스를 시니어 클럽에서 열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녁 5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청년들이 카페를 운영을 해요. 그럼 좋은 카페에 좋은 모양의 이야기 나올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제품이 나올 거예요. 그럼 노인들이 접목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식당도 대부분 점심 장사를 하고 문을 닫아요. 저희도 점심 장사하고 문을 닫는데 창업을 꿈꾸는 대학생들, 경력 단절 남성, 여성, 창업 꿈꾸는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이제 부처 간의 갈등 얘기했는데 청년을 데려오면 여성 청년과예요. 경력 단절이라고 하면 또 여기서 무슨 여성과예요. 우린 노인복지과예요. 또 부처 간에 이 파티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부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뒀다면 이 칸막이 제가 볼 때 무너뜨리는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또 고용노동부와 복지부가 합의하는 문제는 최고 통수권자의 결재가 있고 정권 초월을 한다면 지금이라도 이 인프라를 청년과 여성과 경력 단절 분들에게 주고 훈련장의 코스를 한다면 이것 또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일자리를 만들면서 이 부처 간의 갈등이 있다는 거. 요걸 하나 무너뜨렸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괜찮은 일자리는 노인 세대를 마냥 55세 아니 60세 이상부터 일자리를 할 수 있다는 세대로 묶어버리지 말고 72세, 73세 이상부터는 기존의 노인 형태의 일자리를 유지를 시켜주는 겁니다. 공익형으로 하라는 거죠. 여기서 72세, 73세는 실질 은퇴 연령을 좀 반영을 하신 건가요? 은퇴 연령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50년대생, 60년대 그 분들이 일자리에 들어오기 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 기존 참여자들을 뭐 좀 멀리 본다면 75세 이상 되겠죠. 지금 한 시니어 클럽에 저희만 해도 일자리 평균 연령이 76.2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균 연령을 근거로 해서 7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기존의 일자리를 주자는 거죠. 주고 60세에서부터 75세 사이 이분들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주되 금방 말씀드렸던 이 시장형 일자리를 유형을 변화시켜서 사라지게 하지 말고 이분들에게 주자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회장님 말씀대로 공적연금,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받쳐진 세대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금만 더 하면은 15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이분들입니다. 앞선 세대는 150만 원 못 가요. 못 가죠. 지금 뒤에 세대는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이런 일자리를 주자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를 이제는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장년, 여성에게 함께 쓰는 인프라를 하는 일자리, 그리고 기존 노인에게는 시장의 공익형을 기존 노인과 연금이 보장되는 노인으로 나눠서 시장형 일자리를 줘서 그야말로 원래의 목적대로 소득 보충적 일자리의 목적이 달성되는 그 일자리로 가자는 것을 이제 자꾸 내놓고 싶은 거죠. 참 좋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저희도 지역에서 이 셔터콕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장애인을 넣어봤습니다. 장애인을 처음인데 저도 장애인 복지는 아직 안 해봤거든요. 근데 장애인을 넣으면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하다가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 선입견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장애인들에게 맡겼더니
반복되는 일자리. 저거 깃털 꼽는 16개의 깃털 꼽는 거는요. 노인이나 장애인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반복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결국 반복된 일자리이기 때문에 반복된 일자리는 해요. 근데 그 인식이 깨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카페에 엄마는 60대의 할머니신데 딸이 40대인데 장애를 가졌어요. 30대인데 둘이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죠. 왜 세냐? 세대 간 통합이 돼요. 장애인이 아니고 만약 거기 20대 청년이든 30대든 넣으면 1, 3세대, 2, 3세대 통합이 됩니다. 지금 뭐 묻지마 폭행, 할아버지 할머니 갖다가 잔소리하면 그냥 두들겨 패는 이런 세대인데 세대 간에 같은 일자리를 하고 세대 간 통합을 해보자는 거죠. 감성적으로나마. 같이 살기는 어렵더라도. 그래서 같은 일자리 공간에서 서로 장단점을 배우고 한다면은 우리가 감성적인 일자리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세대 통합 일자리도 나올 수 있는 거고 24시간 인프라를 다 활용하는 거죠. 그런 일자리를 하자는데 이 부처 칸막이 왜 청년을 고용하면 청년 고용 지원금이라는 게 있고요. 여성이나 장애인 하게 되면 고용 지원금을 받아요. 누가 받겠냐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주겠냐는 거죠. 자, 시니어 클럽이 인프라를 내놨으니까 우리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안 준다는 거죠. 왜? 아까 말씀드린 부처 간의 실적. 고용 기재부도 이번에 복지부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도 우리 전 정권 됩니다. 그 부서도 일자리 창출하려야 된다고 만나러 오고 뭐 무슨 부서도 막 와요. 일자리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칸막이가 있는 거죠. 이건 무너뜨려 줘야 괜찮은 일자리 나옵니다. 이 괜찮은 일자리를 위해서 통 크게 가자는 거죠. 복지부에 혹시 제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했죠. 반응이 2년 어떻습니까? 전에도 했고 근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까지는 가죠. 예, 그런데- 너무 좋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네. 근데 막상 이게 갔을 때 부처 간의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아하. 그쪽 부서에도 일자리 실적이 필요한데. 복지부 내에서. 예, 왜냐하면 노인 부서, 장애인 부서, 여성 부서 다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노인 부서에서 주관을 해버리니까 다른 부서는 다 따라와주고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겠지만, 그럼 그게 예산이 동반이 되고 실적이 동반이 되고 그 부서의 하나의 그 과업이 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과감한 결정, 이런 것들에 대한 과감한 양보가 있을 때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 괜찮은 일자리. 그러니까 아까 우리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규정을 정해 주셨는데 노인이 말하는 괜찮은 일자리는 뭐 한 4인, 4대, 3세대를 이끌어가는 금액만큼은 아니잖아요. 네. 손자, 손녀 왔을 때 용돈 정도. 용돈 주고 네. 새우깡 사줄 수 있는 정도면 네,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너무나 큰 기대를 가지고 덤벼버리면 못한다는 거죠. 그러시군요. 굉장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지금 이 시간에 또 제안을 하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실 겁니다. 또 정책 입안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성찰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명용 회장님께서는 이제 계속 말씀하셨지만 미국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하셨죠. 예. 미국이 뭐 자본주의의 어떤 그 근원지로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도 복지제도가 있고 특히 이제 이 중장년 시니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일자리 프로그램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쪽 미국의 어떤 상황 또 어떤 제도가 지금 미국에서 있는지 우리가 좀 본받을 제도가 있는지 좀 이런 것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우선 그 일자리 그 아이디어 비어 있는 공간 사용치 않는 시간대 청년들로 하여금 사용케 한다. 네. 절대 아주 정말 긍정적으로 전 찬성합니다. 네. 제가 의원이라도 됐다면 내일 당장 법안으로 내놓고 싶은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이건 해결돼야 돼요. 그럼요. 그리고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건 뭐 통치권자까지 안 가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용기를 드립니다. 직접 계속 하시라고. 국회로 가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시니어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능하겠죠. 자, 이런 상태 속에서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냐, 부처 통합 부처에 대해서 제가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미국 생활을 떠나가지고 결국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들을 보면은 또 노령화가 앞섰던 나라들도 보면은 전부 노동에 관련된 것은 전부 고용 부처가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첫 번째 나옵니다. 그렇게만 돼도 해결이 된다. 고용 부처가. 미국을 보면은요, 이게 보건 관련이죠. 그리고 보건 및 보건부 이제 정도? 복지 뭐 이렇게 이제 가는데
거기에서는 일자리 관련해서 노년 일자리에서 일제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소득이 없는 노년층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노동성이에요. 노동성에서 모든 걸 한단 말이에요. 그 또 노무현 정부 때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 소득주도 보충을 위한 그 일자리형 이런 걸 그때 당시 얘기를 할 적에 그때 제안했던 것이 SCSEP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결국 이것이 서로 변형되어 가지고 일본도 들어가 있고 한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중의적으로 연구하고 법안에 넣었던 그런 팀들이 이제 보건사회 연구원 팀들이 되는데 이 SCSEP라는 건 결국은 지금 한국형 시니어 클럽들이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과 연계해 가지고 시니어들을 직업 훈련을 시켜 가지고 그 훈련비를 노동청에서 주는 거죠. 노동성에서 그걸 시켜 가지고 괜찮은 일자리로 전환되게 하게끔 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그걸 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저소득층들입니다. 대개 흑인들 또 그 히스패닉, 스페니시들, 한국인들 교포들은 워낙 창의성이 많고 독립성이 많아서 자영업으로 나가서 성공들을 하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보면 흑인들이 많이 있는데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빈민가 같은데 이런 센터들이 쭉 운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소위 그 Experience Works라는 그런 프로그램, 이게 노동성 그 프로그램을 SCEP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받아서 하는 단체가 Experience Works라는 단체예요. 그 회장단을 저희가 2004년 4월이 됩니다. 4월 초에 한국으로 이제 초대를 했어요.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사업 막 시작할 적에 초대를 해서 그걸 소개시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고용노동부 때 노동부 장관이죠. 노동부 장관, 청와대 관계자 일일이 저희 주선해서 만나고 두 장관을 만났고 청와대 일자리 부처도 만났죠.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잘은 모르지만 그 후로 이게 이제 이런 형태로 들어갔는데 그런 식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한국형으로 변형시키면서 지금의 일자리 상태로 간 것이죠. 그래서 이 원래의 SCSEP 프로그램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걸 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결국 정부가 지금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이 노인 일자리 사업, 지금 현재의 노년 세대는 물론이고 앞으로 노년층에 진입하게 될 5, 60대까지 고려를 한다면 우선은 정부 부처의 통합, 누가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끌고 갈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김정호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역동적으로 부처의 칸막이를 좀 깨고 활용을 하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목소리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일자리는 또 일자리와 고용은 역대 모든 정부의 핵심적인 과제였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이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면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어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라도 이 정부 부처 그리고 정책 입안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런 문제들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앞으로는 시니어가 이를 통해서 행복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시니어와 연결되는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대한은퇴자협회 주명용 회장님 그리고 한국시니어클럽협회 김정호 회장님 모시고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도 신선하고 재미있는 얘기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